네, 반갑습니다. 12월 31일. 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종목 진단, 네, 올해의 마지막 종목 진단이네요. 일단 한 해 동안, 네, 고생들 많으셨으니까, 또 종목 진단도, 네, 빨리 해드리고, 오늘 또,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야, 해돋이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몰린다고 합니다. 일찍 출발하셔야 되니까 일찍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기관들 순매수 종목, 개인들 순매수 종목을 알아볼 겁니다. 삼성 SDI, NC소프트, 그리고 한국전력, 하이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인데, 자, 매매 동향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네, 겹치는 것도 조금 있고, 조금 의아하거나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관들 움직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네, 인버스 매수가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이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개인들 순매수로 빠져 있는 이유는요, 12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SDI와 NC소프트를 매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한 달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후반부부터 약간 변수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월 뭐 한 28일 29일 좀 많이 이렇게 됐었으니까 요 기간 동안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또 KTNG 카카오가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 팔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약간 바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1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이면은 그 22년 1월 3일부터 해서 이제 그 29일까지 나타나는 부분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또 1년 동안에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네, 뭘 샀을까요? 네, SDI,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계속 바뀌게 할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얘네들 이거 가장 많이 샀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막 팔기 시작하는 모습 나타나니까 네, 신한지주,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거 주목을 좀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뭐 등등 해서 이것도 가장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많이 가장 받아왔는데, 이것도 연초에 집중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집계하는 기간마다 또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2월 종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SDI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SDI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문매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다 싶은 것은 SDI.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추세 하단부에 부딪힌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에요. 60만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뭐 주가도 크게 하락하지 않은 모습이고, 상승 추세 그냥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모양을 지금 이제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60만원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만 크게 부담될 거 없겠고요. 흐름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쪽에서는 사실 뭐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고평가 됐다 보기 좀 어렵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에너지솔루션 빼내면서 조금 이제 가벼워진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분 이익을 좀 더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지금 LG화학 시총보다 더 많은 지분 이익을 갖고 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약 80% 정도 갖고 있으니까 네,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그 지분 이익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 원이나 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42조. 그러면은 80%는 지금 갖고 있어요. 100조 원에 80%면은 80조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의 2배 정도 되는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LG화학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쁠 게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배터리 덤겨주고 이제 배터리 소재 쪽으로 하고 있지만 케미컬 쪽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LG화학이나 SDI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LG 쪽은 뭐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2차전지 쪽에서의 부담감, 지금 테슬라 쪽에서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모습이잖아요. 뭐 반등을 조금 했다 안 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쪽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쿵 하고 떨어진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약간 길게 보셔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다만 이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아주 그렇게 고평가되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시대적 흐름을 타고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업황 자체가 썩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55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 즉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했다가 다음 기회를 누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넘어가 볼게요. 뭐 게임주 반등 나온다 해가지고 지난 목요일이었죠. 네, 그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게임주들이 올라갔다 다시 다 내려왔어요. 뭐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개방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파노의 개방, 그 다음에 뭐 소비의 개방,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방을 많이 열어주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쁜 소식은 아니죠. 괜찮아요. 괜찮은 소식이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반등에 대한 포지션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뭐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미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계속 욕하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 그 2차전지 쪽이나 이런 쪽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를 살래 삼성전자 살래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같은 의미예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뭔가 이제 대단한 어떤 이슈가 발생돼서 주가를 크게 올린다거나 이런 형태까지 가기는 어렵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40만원 정도 지지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데드크로스 이후에 골든크로스 전환만 시켜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많이 하락한 곳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 야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낌이 든다면 주가는 횡보를 통하든 아니면 추가 상승을 통하든지 간에 반등세를 연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급하게 상승하는 부분보다도 옆으로 조금 누워지면서 올라가야지 조금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이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 들어와주면 괜찮습니다. 43만원 정도 근처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게임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통해서 대박 수익을 노린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전력 넘어가 볼게요. 한국전력이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편이죠.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적자 국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열어놨다 보시면 되고요. 자, 매물대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22,000원, 21,000원대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 통과하는 구간인데 넘어서서 안정화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은 뭐냐면 21선은 잘 따라붙고 있는데 61선과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정도 간격이라면 나쁘지 않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약간 이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옆으로 좀 눕거나 아니면 살짝 들어와서 21,000원대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게 된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지금 한국전력을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거나 뭐 인상폭이 결정이 된다거나 뭐 등등 여러가지 금융적인 사안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원전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뭐 정책적인 이슈로 잡힐 수가 있겠죠.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매수 포인트는 잡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지금 지지라인대가 25,500원에서 21,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21선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갈 때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2만원 정도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를 그냥 따라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보여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한국전력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량 접근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추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매수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볼게요. 하이브 주가 추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BTS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악재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그래도 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쁠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BTS가 다시 컴백을 하게 되는 그 시간,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를 일단 어떻게 버티느냐, 일단은 수익성을 잘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엔터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좋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이제 OTT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K-팝의 위상도 높아지게 될 테고요. 공연 수익 등등 여러 가지 거둬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좀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BTS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BTS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근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러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가장 걸림돌이 현재 가격대 근처에 나와 있는 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라인은 1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4만원 보시고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14만원까지 안 들어오게 되면은 매매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긴 한데 16만원대 근처에서는 소량 찔러보는 것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21선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21선을 지지선으로 보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겠고, 21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단기 조정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이브에 대해서 BTS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업황 개선이라든지 추세 정상에서의 기대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답답한 주식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이게, 1월달, 이제 내일이면 1월인데, 1월달 되면은 보호예수가 풀려요. 오버행 이슈가 있단 말이죠. 이게 공모 가격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있다라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업황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데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우, 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중이니까 이걸 지키자라는 식의 의미로 매도를 던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고평가 국면은 일단은 공모 가격대 근처까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테슬라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 감정이 생기게 된다면 주가 하락은 더 세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라인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지라인은 언제쯤 있겠습니까? 42만원 정도 형성되겠죠. 이 42만원 지지라인 대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탈하게 되면 40만원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 정도로 42만원을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매수는 지금 들어가서 좋은 걸 못 보니까 지금은 매수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2만원 위쪽에서만 나는 보유해 볼래, 깨지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넘어갈게요.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수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가고 반등하지 못하면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저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안 좋아요, 4분기 실적 안 좋아요, 반도체 업황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 그거 이미 주가에 반영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고요. 뭐 혹자는 이제 뭐 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봐야지 하는 얘기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이 더 안 빠진다라면 삼성전자도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일단은 뭐 이틀 정도 주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입장은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매수를 들어가실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삼성전자가 너무 무서워서 매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지라인 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채롭게 본다면 가장 타이트하게 봤을 경우에는 5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전 저점 52,000원, 그 다음에 아래쪽 5만원 라인대까지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변화를 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라인대로 접어놓고 본다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깨진다라면 약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어지간해서는 이제는 삼성전자는 매도의 포인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으로 길게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지루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못 참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대신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네, 삼성 SDI와 NC소프트, 한국전력, 하이브,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한 달 동안에는 종목 간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것을 꼭 샀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과거에 초반에 샀다가 후반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초반에 뭐 팔다가 후반에 네, 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변화는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대응들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새해입니다. 새해고 1월 1일이기 때문에 네, 무엇을 좀 해드릴까, 그냥 종목 진단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자, 1월달 월급 종목을 미리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네, 내일 아침에 오시면 네, 월급 종목, 1월달에 월급 종목을 미리 공개해서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관심있게 좀 보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야종소에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섣달 금음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네,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네, 원래 잠 자면 안 돼요. 오늘 잠 자좀 주무시면 안 되니까 제야종소에까지 다 들으시고 네, 오늘 하루를 아주 길게 보내시고 화기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